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런 변화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치부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일본과 같이 고령화를 고민하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기대 수명 증가 또 출산율 감소에 맞춰서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일종의 장치를 도입을 했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경제 지표랑 연동해서 연금 지급액을 조금씩 차감되게끔 대신에 소득 대체율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되도록 해서 나름대로의 장치를 좀 준 어떤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먼저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져서 내가 연금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은퇴하고 났을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위험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가장 국민연금 개혁할 때 2007년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거의 한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활발한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 일본이나 독일 등의 그런 공적연금에 대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우리나라가 좋은 그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고령층이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는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여겨질 텐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괜찮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했었을 때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 하나의 수단인 것뿐이지 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70만 원도 안 거든요. 한 50만 원 후반대 정도뿐이 안 돼요. 물론 가입 기간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갖다가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예. 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풍족하게 노후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나의 노후는 국민연금을 기반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연금 다시 말하면 퇴직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나. 사직연금을 통해 네. 가지고 또 다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국민연금의 각 나라별로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 좀 낮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 이제 국가들이 선진국 위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낮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어떤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소득 대체율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논의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연금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연금을 곧 수급할 이 세대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연금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소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의 양보를 충분히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돈을 덜 여기다가 또 준다니까. 예, 네.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도입한다라고 네.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일단은 전반적인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개혁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화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지금 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더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도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설득한다는 부분을 좀 차치하고 나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이런 논의를 지금 활발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심각하구나 연금 재정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곧 연금을 수급할 세대들도 예.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지금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큰 어찌 보면은 부담을 지고 큰 죄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걸 너무 세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반발을 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의 합의에 도달하기에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장애물이 가능성이 될 수도 높다.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께는 저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국민연금에는 추납제도라는 네,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추후 납입 제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인생의 이벤트가 생겼을 네, 때 네, 네. 잠깐 안 내고 있다가 네, 네. 나중에 내면 이제 가입 기간은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고 네, 네. 액수도 나중에 이제 낸 것까지 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가 굉장히 뭐 일종의 쏠쏠하다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제도는 손질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그 추납이라는 것이 이제 추납부라는 예.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한 달이라도 내신 분이 실직이라든지 경력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낸 기간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후에 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낼 보험료 플러스 이자까지 다 같이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한도도 10년 그래서 119개월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아. 못 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 납입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10년으로. 네네, 10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구조이고 이제 뭐 그 밀려 있던 분들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이리 높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상당히 갑자기 많이 부음이 좀 일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사실은 또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제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건강보험료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추납 문제도 뭐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2,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추납하는 부분들 뭐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이고 예. 전체 수익에서 미미하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가입해서 노후 보장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실제로 이제 뭐 2080년 넘어가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이런 구조 속에서 누구라도 열심히 노후를 갖다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하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크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적연금을 보완을 시키는 이런 네.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좀 장려해도 큰 문제 없을 정도의 상황은 와 있는 것 같습니다.